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흔해서 굉장히 식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혹은 겉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온전한 긍정이 아닌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컨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단단한 긍정이 아니라요. 말로만 무한 긍정을 외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지혜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리석은 긍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긍정의 유형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긍정이 아닌 까닭이에요. 예전에 이 방송에서 지적인 낙관주의자라는 책을 나누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긍정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자세는 중요해요. 어떤 근거와 철학을 가지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점은 각자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실패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역할, 지금 현상 유지를 잘 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은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해요. 그 문제가 개인의 학교 성적이건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건 사회적인 갈등이건 환경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이건 간에요. 여하한 조건에 처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해낼 것이다 라는 자세가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수전 제퍼스 본인의 사례를 보게 되실 거예요.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수전 제퍼슨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저자의 경우에는요, 보다 자기계발서 저자의 무한 긍정 연습인 듯한 그런 색깔이 느껴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다 조용하고 단단한 긍정을 연습합니다. 자기계발서 책보다는 종교나 영성책을 더 즐겨 접하고 말이에요. 전자는 물질적인 성공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후자는 정신적인 성취가 우선이고 그러면 물질적인 성공은 그에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삶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해요. 오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걱정의 90% 이상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바꿔 말해 부정적인 걱정이 현실이 될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걱정하는 것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나는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를 가려내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불행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준다면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캔필트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다. 그 사람에게 한쪽 팔을 옆으로 뻗고 주먹을 줘보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지원자의 팔을 내가 아래로 누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버티라고 말한다. 나는 보통 지원자의 팔을 내릴 수 없다. 이번에는 지원자에게 팔을 내리고선 차렷 자세를 취하고선 눈을 감은 채로 나는 약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10번 되풀이하면서 그 말이 주는 느낌에 푹 빠져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아까처럼 한쪽 팔을 뻗어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팔을 내가 쉽게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원자는 황당해한다. 어떤 사람은 억울해하면서 자기가 준비되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에서도 결과는 똑같다. 지원자의 팔은 힘없이 내려간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원자에게 다시 눈을 감고 나는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문장을 10번 반복하라고 한다. 이번에도 그 말이 주는 느낌에 빠져보라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 다음 다시 팔을 뻗고 힘을 주라고 한다. 놀랍게도 그의 팔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번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계속 실험해보아도 결과는 같았다. 지원자가 부정적인 문장을 반복한 후에는 팔이 내려갔고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한 다음에는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 이 실험은 말이 지닌 놀라운 힘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믿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다. 우리 내면에 있는 자아는 우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나는 약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약해지기를 원한다 라는 지시를 우리 몸에 보낸다. 반대로 나는 강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 강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지시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힘을 빼앗아가고 두려움에 휩싸여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내 생각에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특별한 각오와 많은 훈련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배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면 우리 몸을 떠올려 보라.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들어도 계속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중단하면 기껏 생긴 멋진 근육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사고력도 마찬가지다. 독서와 토론이 일상의 일부가 되면 사고가 활발해진다. 하지만 2주쯤 해변에서 빈둥거리면서 머리가 멍해지면 원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며칠이 걸린다. 누구나 휴가철에 이런 경험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다음은 긍정적인 사고를 위한 나의 하루를 조금 소개해보겠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전날 골라놓은 동기부여 강의를 튼다. 대부분의 강의는 20분, 30분 정도다. 눈을 감고 누워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강연이 끝나면 일어나서 벽과 침대, 탁자나 거울에 붙여놓은 긍정적인 말들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편안한 음악을 듣는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이 느껴진다. 나는 매일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 라는 자기 암시를 걸면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제 출근할 시간이다. 나는 내 차를 교실로 만들 생각에 기쁘게 운전석에 앉는다. 시동을 켜자마자 동기부여 강연 하나를 골라서 플레이를 한다. 아니면 로키나 불의 전차 OST처럼 신나는 음악을 듣는다.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는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교실에 앉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노트에다가 그날의 자기 암시 문구를 적어보는 날도 있다. 노트를 펼칠 때마다 그 문장들을 찾아 반복해서 읽는다. 자기 암시 문구를 카드에 적어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지갑에 넣거나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하면 아침 의식에서 얻은 활기를 하루 종일 유지하고 싶어진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음악이나 강연을 들으면서 편안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하루 동안 잘한 일들은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라도 용기를 북돋아준다. 이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면 삶이 몰라보게 달라진다. 긍정적인 사고는 생활 속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나는 이렇게 수년 동안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해왔다. 지금도 매일 부정적인 사고를 제거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다. 긍정적 사고를 한다는 핑계로 현실을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시련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세상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굶주림, 인종차별, 핵전쟁, 환경오염이 지구를 위협한다. 우리 모두와 관련된 문제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실을 부정하면 문제를 방치하게 되고 희망도 없다. 아무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 상황이 어떻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슨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